우리에겐 앙코르와트란 이름이 더 익숙한 나라, 캄보디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다. 취재팀은 한 재벌 3세 여성이 몇 해 전 캄보디아로 귀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The name of person to coup in the list? Yes, Miss Koo received the citizenship with the royal decree of the Cambodian government. 구 씨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LS가의 3세다. 남편은 매출액 7천억 원의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업체인 현대 BNG 스틸 사장 정일선 씨. 정 사장 역시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다. 재벌가 3세가 왜, 무슨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일까?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수는 6천여 명. 한 해 캄보디아의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한국인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캄보디아 국가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궁정부에 찾아가 봤다. 국왕이 서명한 국적 취득자의 서류가 보관돼 있는 것이다. 취재팀은 구 씨가 딸과 함께 취득한 캄보디아의 국적 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다. Received the citizenship in January 2006. 구 씨와 딸은 캄보디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문서 아래쪽에는 구 씨와 당시 7살이었던 딸이 한국 출신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캄보디아에선 투자를 하면 귀화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 12억 5천만 리엘, 캄보디아 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은 약 한 35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투자하면은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취재팀은 정 사장을 찾아가 부인과 자녀가 왜 캄보디아에 귀화했는지 물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KBS 김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그 따님이신 양 네. 국적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내용 증명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그 기획팀에 네.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쪽에 한번 정확한 얘기하세요. 취득 경위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정 사장이 말한 회사 기획팀에선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캄보디아로 귀화한 이유를 짐작케 하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정일선 사장의 딸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몇 달 뒤 경기도의 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외국 국적자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KBS는 엄마인 구 씨에게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캄보디아에 귀화한 것인지 물었지만 역시 답변을 피했다. 따님 외국인 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른 분이랑 지금 식사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 씨와 딸은 우리 국적법상 캄보디아 국적 취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 상실됐는데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마치 복수 국적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재벌가들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 영주권 취득이다. 정몽석 회장은 지난 2002년 두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 입학 자격은 중남미 에콰도르 영주권이었다. 자녀들은 이 학교를 졸업한 뒤 모두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걸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충분히 외국에 유수한 학교에서도 제일 공부 잘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정 회장은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유독 답변을 회피했다. 자녀분들은 혹시 그 영주권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할 기억이 잘 안 나고. 정 회장 때는 얼마 되지 않았던 에콰도르 영주권 취득이 부유층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6년 뒤인 2008년엔 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다. 그분들하고 연락이 닿은 학부모님들께서 일정 금액 3천만 원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금액들을 주시고 그럼 이제 미리 에콰도르에서 작업을 해놨다가 들어가서 필요한 스텝들을 밟고 며칠 만에 나오시는 거죠. 학교 입학용으로 당시에는 쓰셨다고 봐야 되겠죠. 기록을 했으니까요. 박정원 구단주의 또 시상 순금 10돈과 기념 트로피. 두산 박정원 회장도 지난 2005년 둘째 아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 입학 자격은 싱가포르 영주권. 박 회장이 두산 상사 사장이었던 시절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국 출생인 박 회장 아들은 싱가포르에 산 적이 없지만 이 영주권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입학 자격이 아예 없는데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근처의 한 외국인 학교. 구본능 회장은 지난 2009년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이 학교에 전학시켰다. 연한 3천 정도 들어갈걸요? 여기 부자 집들이 다니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해주고요. 취재팀은 구 회장의 딸이 부정 입학한 정황을 포착했다. 학교 측은 처음엔 정상 입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팀의 거듭된 설득에 입학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상담이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소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사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저기니까 사후 저기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여가 이제 좀 어려울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구 회장 측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아니 근데 일단 그 영주권 없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입학을 하셨다는 거죠? 학교에서 입학이 가능하다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구본넌 회장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자녀가 입학하고 1년 뒤 학교에 영주권을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모두 51곳. 외국인 투자 유치 명목으로 지난 2003년부터 2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들 위한 시설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나 고맙고.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곳이지만 해외에 오래 체류한 내국인 자녀도 제한적으로 입학할 수 있다. 재벌가들이 앞다퉈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딴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 학교를 간다는 자체가 벌써 좀 특별한 길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이제 교육의 기회, 그 부분에서 좀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좀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할 의사도 없으면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재벌가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외국인 학교는 특권학교, 그리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특권을 누리는 계층,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사실상 사회적 갈등을 어려서부터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재벌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어떤 의미일까? KBS는 한국 재벌 일가들이 어디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과 현대, LG 등 국내 10대 재벌 일가의 창업자부터 5세대까지 사망자를 뺀 921명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한진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조현아 부사장. 아버지인 조양우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한진그룹 호텔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하얏트 같은 글로벌 브랜드랑 에다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그들의 그 운영 방식도 배우고 조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 원정 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만삭의 몸으로 미국 하와이에 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 미국은 속지주의여서 이때 낳은 조 부사장의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We have a lot. Yeah, we have Korean, Japanese, and Chinese, a lot of Asian. 조 부사장이 하와이로 간 건 대한항공이 호텔 업무를 총괄하라며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LA 및 하와이 호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현지에서 업무를 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회사 인사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근무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지사에선 조 부사장의 발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꽤 몇 년 전에 레노베이션 미리 다 오셔서 다 확인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업무 때문에 직접 오시지는 않으시고요. 조 부사장의 하와이 발령 기간은 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을 포함해 정확히 석 달에 불과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사는 거는 법무부의 국적업무 예규에 따르면 원정 출산이어서 조 부사장의 두 아이는 모두 병역을 마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재벌가의 미국 출산 역사는 2011년 원정 출산이란 개념이 법제화되기 훨씬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LG 가문의 자기도 함께 떠났다. 큰딸 미경이와 맏아들 재현이는 미국에서 얻었다. 미경이는 제법 자란 다음에야 조국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삼성가에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을 시작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동갑내기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서울 출생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로는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 박용만 회장의 장남 박사원 씨와 GS 허창수 회장의 큰딸 허윤영 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희 씨 등도 모두 미국 출생자다. 이들의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미국 출생자는 훨씬 많아진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 이 종합병원은 한인 산모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This is our private postpartum room. It's very spacious as you can see. And mothers will come in, they'll arrive after giving birth. This is where they will rest. We provide room service menus for moms who give birth in the birth.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주식회사 두산 박정원 회장 등 재벌가도 이 병원을 거쳐갔다. 여기가 되게 산부인과가 유명해요. 이 인그루드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내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입니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여기서 출산하셨던데.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법인으로 발령이 났고 현지 유학 도중 자녀를 출산했다. 경영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재벌가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다. 이제 오늘 자녀분들이 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서울 본사에서 연락을 하지요. 그 정책에 필요한 모든 그 수업 지원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고, 그 오너가 사실은 종업원들의 행사 역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삼성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제일모직 이서연 사장이 미국에서 자녀들을 출산했다. LG그룹 구본모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씨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자녀 3명 중 2명을 미국에서 낳았다. 두산 박용성 회장의 아들인 박석원 전무의 자녀 2명도 미국 시민권자다. KBS 탐사보도팀은 국내 10대 재벌 1위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미국 출생자는 119명. 1, 2세대는 5명에 불과했지만 기업 승계를 진행 중인 3, 4, 5세대에 들어서면 11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121명 가운데 38명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출생률이 31%나 됐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재벌가의 자녀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다시 미국의 학교로 진학한다. 재벌가 자녀의 미국 유학 코스 중 하나인 명문 기숙형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비가 한 해 6천만 원이 넘지만 재벌들에겐 미국 주류 사회를 일찌감치 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Korean students have been coming to U.S. boarding schools for several decades, is that they want them to have the opportunity to also be able to start building a network for social reasons, for business reasons that they...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 폴 스쿨. 1856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미국 명문대 진학률 10위 안에 든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장남 김동관 실장과 차남 김동원 씨,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의 아들 조성민 씨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 사장의 사촌 형제인 조옥래 회장의 세 자녀도 이곳을 졸업했다. 조현준 사장은 2008년부터 이 학교 이사를 맡아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고 있다. So we are here to gather some information about this donation by Mr. Cho to St. Paul's School. I'm sorry, St. Paul's and schools like ours don't publicly disclose private philanthropic information. 취재진이 한국국제기루재단에서 입수한 효성과 세인트폴의 기부 약정서다. 효성은 5년 동안 해마다 20만 달러씩, 모두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을 기부했다. 총수의 모교에 개인 돈이 아닌 거액의 회사 자금을 기부한 것이다. 교육 분야의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를 한 것입니다. 제 회사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 하버드 대학교. 이곳엔 늘 관광객이 몰린다. 관광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대학의 첫 번째 기부자인 존 하버드 동상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는다. 저 동상에 이제 그 발을 만지면 그 뭐 자녀나 혹은 뭐 손자대에서 뭐 하버드대 같은 그런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뭐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명문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시험도 까다롭지만 무엇보다 1년에 4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에 든 돈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도 남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모은 재산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재벌 일가 중에서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KBS가 조사한 10대 재벌 일가 중에서 출신 대학이나 대학원이 파악된 사람은 모두 380명이다. 이 중에서 미국으로 진학한 경우는 264명, 70%에 달했다. 미국 유학이 일반화되다 보니 국내 재벌 대부분은 미국 대학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우리에게 남가주 대학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USC 약대가 도심을 행진하며 축하 공연을 한다. 올해 초 LA에서 열린 한진그룹 호텔 신축 행사다. Assembly John Perez to Chairman Y.H. Cho. 조양우 회장과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딸 조연아 부사장 등 조 회장의 3남매는 모두 USC 출신이다. USC 출신 한진 일가는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대학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한 조 회장은 17년째 대학 이사도 맡고 있다. 이 대학 신문에 난 조 회장 일가에 관한 기사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한국학 연구기금을 쾌척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교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이 대학에 선대 회장의 이름을 딴 조중훈 석좌 교수직까지 만들었다. 미국 보잉사는 대한항공에 항공기 25대를 판매한 이듬해 이 교수직에 $100만 기부했다. I don't know the motivation of Mr. Cho to give this specific chair, but at USC we have a culture of giving and of support. 맨해튼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뉴욕대 경영대학 스턴스쿨. 미국 최고의 경영학부 중 하나로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 이 건물 2층 사무실엔 익숙한 이름이 걸려 있다. 두산그룹이 뉴욕대학 조교들의 사무실 겸 휴식 공간을 기부한 것이다. It's a Tucson Group lounge here. So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ame? Usually the naming is based on a donation. 뉴욕대 학생들에게도 두산그룹은 친숙한 이름이다. 두산 위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재벌 쪽 자제분들도 저희 학교 많이 다니고 좀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투자도 하고 저희 학교에 기부도 한다든가. 두산가는 창업주인 박두병 전 회장의 아들인 박용성 회장을 비롯해 3세대인 박지원, 박석원, 박진원 씨 등 모두 15명이 뉴욕대 출신이다. 이 가운데 박진원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총장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We're just wondering what the executive board is. They're usually alumni or friends of the school who are just interested. Usually they're donors to the university. 동문회보를 보면 두산 박진원 사장과 아버지 박용성 회장은 동문 대표 모임에도 속해 있는데 각각 $5만 이상과 $1,500 이상을 해마다 기부해왔다. 박 사장이 만든 두산 장학금도 소개돼 있고
건물 개보수 사업에는 박 사장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도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산 측은 총수 일가의 개인 기부는 거의 없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2008년부터 해마다 5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 입시 전형엔 내 것이라고 불리는 동문기여 입학 제도가 있다. 미국은 이제 그 어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그런 것들을 높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가 또다시 그 대학이나 뭐 보딩스쿨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떤 그런 가산점이 높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여 입학제는 미국 내에서조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If the parents are wealthy enough and important enough, even if they didn't go to the college and have no connection, if it looks like they're going to donate enough money, the child will get a similar boost. 두산과 한진그룹은 기부로 인해 자녀 입학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재벌가의 자녀들에게는 꼭 넘어야 할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병역 문제다. 세계 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4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빠른 발사 속도로 연평도 등 주요 거점에 배치돼 있다. 장착된 155mm 포탄은 한국 기업 풍산이 만드는 제품이다. 풍산은 40년 넘게 탄약을 독점 납품해온 제1호 방위산업체로 이대 류진 회장이 이끌고 있다. 미국 유학파인 류 회장은 재계에서도 미국통으로 꼽힌다. 네, 좀 아메리칸이고 또 일본서 이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 하트는 일본서라는 거. 그러나 내 영어는 한국서라는 소울은 이제 한국이고. 류진 회장은 지난 5월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 주식 2만 5천 주를 21살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공시에 아들의 국적이 최근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개인적인 선택이다.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역을 의무가 없어진 건 맞으신 거죠? 미국 국적이 됐으니까요. 류진 회장의 외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나이는 17살로 병역에 편입되기 불과 넉 달 전이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들 나이 되니까 미국적을 포기한다. 그런 거는 방위산업할 자격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거는. 남들이 안 보내도 자기는 보내야 될 사람이잖아요. 류진 회장은 미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꿈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또 병역 문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분단의 현실 속에 남성들의 필수 의무가 된 병역. 사랑하는 영주야, 몸 건강하니 잘 하고서 오느라. 엄마 아빠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해. 아들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오기 바란다. 그리고 음식 가리지 말고 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있다 와. 엄마 사랑해.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들의 병역 회피는 늘 뜨거운 논란이 된다.
당당히 군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던 가수 유승준 씨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예, 저 본의 아니게 많이 이렇게 실망시켜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하고 한국에서 공식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불과 20일 동안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1,799명. LG, CJ, 두산, 재벌 일가도 있었다. 그냥 뭐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나중에 가서 살 수도 있어. 네, 뭐 이탈하시고 나서는 쭉 한국에 계셨던 건가요? 뭐 잠깐 1년 정도는 갔다 왔어요. 네, 한국에 좀 있었어요. 병역 기피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벌가는 얼마나 될까? KBS는 최근 35년치 관보를 분석해 재벌 일가 중 국적 포기 명단을 추출하고 남성들의 병역 여부를 확인해봤다.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은 35명. 이들 중 65%인 23명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권 의식과의 젖어 가지고 군대를 포기하거나 혹은 외국에 있으면서 유유자적하게 놀다가 다시 돌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 형편성에 맞지도 않고 이미 군을 복무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취재팀은 병역 의무를 외면한 재벌 일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유독 자주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선대회장 재산을 왜 차명 계좌로 관리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화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회사의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마흔 43개 주유소를 포함해 2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동일석유.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헐값으로 넘긴 이 회사의 대주주는 김 회장의 누나와 조카 이모씨다. 그냥 유일하게 공식 직함이 여기 등기이사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 씨의 한 살 아래 동생도 형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한화그룹에서 물류사업 부문을 인수해 경영하면서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한화 계열사에서 올리고 있다. 자기네 계열사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개인 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 개인 회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그 회사에서 많은 이득을 얻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 회사 기회 유용이나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들이죠. 이 씨 형제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오다 만 36살에 병역이 면제되자 한국으로 돌아와 알짜 회사나 사업을 물려받았다. 친구들하고 상의하다가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냐 의혹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병역의 의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취재 대상 재벌가 가운데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95명. 이 가운데 46명은 이 씨 형제처럼 각 기업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해마다 배당금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했거나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23명이나 됐다. 미국 시민권자시고요. 한국에 계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어디서 구조를 하느냐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 한국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안 되죠. 뭐 이민 가셨거나 뭐 근거지를 예, 전혀 아니시고. 미국 시민권자인 이들은 어떤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경영 활동을 하는 걸까? 동생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로 CJ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미경 부회장. 세계 무대에서 한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24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다. 현재는 재외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로 체류하며 CJ를 경영하고 있다. F4 비자라고 그러시네요. 시민권자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서 받는 F4 비자라고. F4 비자는 필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취업이 자유로워 사실상 대한민국 영주권으로 통한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현재 뭐 F4 비자 같은 걸로 체류하고 계십니까? 네. 병역을 마치지 않아도 면제 연령만 넘으면 역시 발급에 제한이 없다. 국내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병역 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을 한 그런 이제 국민들과의 사이에 좀 그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재벌가 3세가 조세 심판원을 찾았다. 주식을 팔고 낸 양도세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적만 미국일 뿐 사실상 한국 거주자라며 정당한 과세라고 맞섰다. 수시로 국내를 드나들고 있고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심판원은 한국 거주자로 보기엔 국내 체류 기간이 다소 짧다며 결국 세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LG가 3세인 구본호 씨.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구 씨는 한때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혀 억울하신 점 없으세요? 당시 주식 투자를 한 종잣돈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버만 판토스의 배당금이었다. 버만 판토스는 국내 2위 물류업체로 구 씨가 대주주가 된 뒤 매출이 18배나 급증했다. LG 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구 씨는 이 기간에 8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근데 이미 매출자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이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매출 성장이 돼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게 되고 당연히 버는 대로 바로바로 배당으로 다시 이제 수익을 회수할 수가 있는.
안녕하세요. 저 구본호 씨 되시죠? 양도세 환급권 때문에 좀 여쭤보러 왔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구 씨는 한국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다. KBS는 올해 재벌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2차례 추적 보도했다. 상당수 불법 사례가 확인됐지만 한국인이 아닌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적이 무슨 대수냐는 주장도 처벌받지 않는 반칙을 조장하고 있다. 국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는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이행을 한다는 점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재벌은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창업 세대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고, 엄격한 잣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가진 돈이 특권이 돼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대한민국은 상식의 눈으로 재벌가에게 묻고 있다. 회장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